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현대모비스 제시해 주셨습니다. 52주 신고가도 쓰면서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도 살아남은 종목이죠. 네. 요즘 현대모비스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전과 많이 다릅니다. 더 이상 이제 현대차 부품사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요. 시장은 이미 이 회사를 로봇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돈이 되는 기업, 그러니까 즉 이제 로봇 부품사로 다시 평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동차에서 부품으로 진화 중인 현대모비스인데 단기적으로만 보면은 현대모비스의 실적 같은 경우는 완성차 판매 둔화라든가 관세 영향 등으로 숨고르기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는 정반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이유는 명확한데 시장이 보는 미래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이제 아틀라스가 양상 국면에 들어서면서 현대모비스는 단순 지분 참여 회사가 아니라 핵심 부품 공급사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아틀라스가 팔리면은 그리고 움직이거나 배치되면은 그 순간서부터 현대모비스의 매출이 발생하는 구조죠. 특히 이제 로봇을 실제로 구매하고 배치하는 그런 주체가 현대나 기아차이기 때문에 완성 업체보다 오히려 이제 현대모비스가 로봇 모멘텀의 직접수의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은 실적보다는 먼저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은 단연 액추레이터죠. 제어 신호를 실제 움직임으로 바꾸는 장치인데 휴머노이드 로봇 전체 원가의 약 60%를 차지하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이를 이제 현대모비스가 이 액추레이터를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이제 수십 년간 이제 축적해왔던 이제 정밀 제어라든가 내구성이나 대량 양산 기술이 이제 로봇 부품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틀라스가 연 3만 대 수준으로 양산이 될 경우에는 액추레이터 매출만으로도 약 1조 원의 규모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건 파일럿이 아니라 실제 양산 시나리오를 전제로 한 숫자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라는 점이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액추레이터를 시작으로 로봇 핸드라든가 그리고 그리퍼나 센서나 제어기 등으로 로보틱스 부품 포트폴리오를 확장한 계획을 갖고 있고요. 자동차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로봇에서도 플랫폼 부품사가 되려고 할 겁니다. 단기 실적만 보면요, 사실 이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소폭 감소할 예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구간은 명확히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고요. AS 부분 같은 경우는 고환율 효과랑 판가 인상으로 이제 수익성 회복이 기대가 되고 있고, 관세 부담도 2분기 이후에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모습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로봇이나 SDV나 ADAS 등 고부가 미래 사업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데, 특히 이제 액추레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 자동차 부품과 달리 밸류레이션의 기준 자체가 다르고요. 휴머노이드 로봇 부품사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PER이 한 40배에서 50배까지도 평가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보니까 현대모비스가 갖는 밸류도 그대로 받기 어렵더라도요. ADAS의 확장기 때 전장 부품사의 PER이 재평가된 것처럼 지금은 분명히 밸류 리레이팅을 준비하는 구간에 좀 들어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시장 하락 속에서도 강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경신을 했습니다. 천장은 사실 뚫린 상태고요.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외인기관의 수급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역시도 줄어들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만큼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50만 원 완벽하게 안착을 해줄지 여부 확인부터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자동차는 이미 성숙 사업이죠. 근데 하지만 로봇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차가 이제 움직일 때 돈을 벌던 회사에서 이제는 로봇이 움직일 때 돈을 버는 회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 초입에서 이미지 전환을 시도할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현대모비스였습니다. 네, 로봇 사업은 이제 막 시작이 됐고요. 현대모비스의 주가도 앞으로 상방을 더 열어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50만 원 선 안착 여부부터 지켜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두산 로보틱스 택해 주셨습니다. 로봇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두산 로보틱스 오름세 이어가네요, 반장님. 네, 요즘 로봇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하죠. 돈을 버는 기업보다는 아직까지는 앞으로 판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 사실 아직 적자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요. 시장이 이 회사를 협동 로봇 회사가 아니라 이제 AI 로봇 플랫폼 기업으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이제 두산 로보틱스는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3위 기업입니다. 이미 이제 로봇팔 하드웨어 라인업은 업계 최상위권 수준이고요.
하지만 이제 진짜 변화는 방향성인데 요번에 이제 김민표 대표 체제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로봇 팔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전략을 틀었습니다. CES 2026에서 공개했던 AI 기반의 스캔앤고 솔루션이 이를 좀 상징할 수 있는데 별도의 이제 프로그래밍 없이도 로봇이 스스로 구조물을 인식하고요. 최적의 작업 경로를 만들어 수행을 합니다. 이 기술은 단순히 자동화가 아니라 사람이 하던 복잡한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는 단계로 이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금이 몰리는 분야도 단연 이제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네,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양산은 공식화가 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로봇 기업 지분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제 피규어 AI나 스킬드 AI 등 조단위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이 흐름 속에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협동 로봇 플레이어라는 점도 강점입니다. 특히 이제 북미나 유럽의 수주 확대는 단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요. 시장은 이제 누가 살아남냐가 아니라 누가 판을 키울 수 있는가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냉정하게 보면은 사실 두산 로보틱스는 아직 적자긴 합니다. 판관비 부담도 크고요. 단기 실적만 보면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이 적자를 이제 실패 적자가 아니라 확장을 위한 적자로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협동 로봇 하드웨어는 깔렸고요. 이제 그 위에다가 AI 솔루션, 자동화 패키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까지 이어지는 구조.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전기차나 AI 반도체 클라우드 기업들도 사실 실적보다는 먼저 주가가 움직였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지금은 이제 현재 실적이 아닌 미래 산업의 자석을 선점했는지를 평가받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도 이제 시장 하락 속에서 장중 슈팅을 시도하면서 다시 한번 50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로봇주들 강세 속에서 체제 위에서는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단기 박스 돌파 이후에 워낙 강하게 추세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요. 10만 원 이번에 완벽하게 안착하는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5만 원 선까지 이제 상승해 줄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은 로봇 산업은 이제 될까 말까의 문제라기보다는요, 누가 중심이 될까의 싸움일 것 같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협동 로봇에서 출발해서 AI 로봇 솔루션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가장 전공법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 경로를 밟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호의주 두산 로보틱스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돈이 모이는 곳, 바로 로봇 분야 되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우선은 10만 원 선 안착해준 뒤에요. 15만 원까지 오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